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내 막말 문제로 또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친박을 바퀴벌레에 비유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요구하는 중진들을 향해서 연탄가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에 반발한 중진들이 오늘 이른바 구당 간담회를 열어서 홍준표 대표에게 4가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잠시 짚어보겠는데요. 언론에 의해서 이 친홍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네. 저는 친홍 인사는 아닙니다. 당의 홍보본부장이지. 네네. 홍 대표의 어떤 그런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분류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군요,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고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내 일부 중진들이 서울시장 후보에 앞장서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 없으면 출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제기가 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21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우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지금 언론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싸우는 부분, 또 안 좋은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 부각해서 저희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실제로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골이 깊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을 드리면서. 아, 그래요? 예,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그런 하나의 조직입니다. 물론이죠. 예. 네, 누구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 이런 표현도 하나 될 수 있고요. 네네. 옛날에 보면 민주당, 지금 여당도 개파 이런 갈등에 의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좋게 소화돼서 당의 활력으로 어떤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종편을 비롯해서 방송에서 이 중진들 모임에서 이제 오갔던 이야기를 그 영상으로 다 틀어줬는데요. 이걸 보면 그 중진들이 뭐 연탄가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연탄가스에 비유했던 것을 거론을 하면서 뭐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냐, 바퀴벌레에 죽냐, 뭐 이런 약까지 뭐 하는 게 이제 영상으로 다 보도가 됐거든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 내용이 깊은 건 아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일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대표님이 강하게 이제 그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부각돼서 당이 마치 큰 내홍이 있는 것 같이 밖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좀 내용의 정도를 떠나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제 연탄가스 이런 거에 비유하고 과거 이제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 내지 양아치 이런 이제 비유도 했는데요. 이제 같은 당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모독적일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이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홍준표 대표만큼 자유한국당의 이슈 메이커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면 언론이 거의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돼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홍준표 대표도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하여튼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을 직접 들으셨어요, 의원님?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제가 거의 회의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약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금 바로 홍보본부장이시고 그렇습니다. 당의 이미지 관리에 사실은 이 실무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총괄을 하지 않지만은 전체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홍준표 네네. 대표가 이슈 메이커로서 일정하게 어떤 그 당의 노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는 거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노출되는 것이 예, 우리 당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이 그 판단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형태 그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이슈 메이커가 어느 정도의 당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다만 지지율 결집이라든지 당 지지세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지방선거 이슈 전점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실 구사할 생각이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그 다만 그게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내느냐 얼마나 부정적 효과를 내느냐는 좀 더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그걸 그 대표께 충분히 건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공천심사 면접 때문에 그 나왔던 박종희 전 의원 이분이 그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대의 리스크는 홍준표 대표 본인이다. 이렇게 공격하신 거 그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간판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에 더 마이너스다 이런 그 취지의 주장인데요. 지금 의원님의 그 홍보본부장으로서의 판단과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공천 관련해서 그 시도지사 공천 관련해서는 중앙공관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7개 시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8개는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비용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정창수 광원시장 후보, 박경국 충북 후보, 김방원 제주 후보, 박성효 대전 후보의 경우는 이번에 전부 그 시도지사 후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를 한번 시켜보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시켜서 경선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기울어진 운동량에서 여러 가지 그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거 운동을 하라. 얼른 빨리 예비 활동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종희 후보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뭐 더 이상 굉장히 지지도가 엄청나게 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의 해석은 박종희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 거는 공천심사 내지 평가, 경쟁력 평가에서 워낙 낮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간담회를 가졌던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그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정상화해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 다음에 대표의 언행을 좀 자제해라. 마지막으로 인재 영입에 전력을 투구하라. 이렇게 4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요. 최고위원회 정상화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최고위원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현안회의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고 꼭 비공개 위주로 이제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최고위원회는 정상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다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해서 많은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지율 제고 문제는 지지율 제고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2% 올리는데 이것은 옛날 과거 야당을 보더라도 1년씩 걸리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간단히 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뭐 이게 정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완전히 다양한 대책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세 번째, 대표의 은행 자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인재 영입 전력 투구에 대한 문제는 사실 대표도 굉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이 후보되는 꾼들이 유리하다면 서로 달라질 텐데 불리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 어떤 답변을 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순간에
여당의 여러 가지 어떤 내사라든지 예? 또 내사요? 압수수색, 예. 내사, 경찰의 내사라든지 예. 압수수색 이런 관련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예. 어떤 공포 정치에 위축돼가지고 예. 상당히 어떤 마지막에 가서 꼬리를 내리는 의원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하다 보니까 예. 인재 영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금 주장이신데 네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주장이시거든요. 혹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 전반적으로 뭐 엊그제 이야기된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표하는 날 네. 비서실장실 압수수색하고 동생분 부분에 그것도 했고 네.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후보를 거의 상당수 공을 들여서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가서 어렵다는 쪽으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그 며칠 전에 무산됐던 서울시장 후보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들입니다. 아, 다른 케이스, 공개가 안 된 다른 네. 케이스인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출마까지 거의 얘기가 다 됐는데 이 단계에서 네네. 그런 무슨 뭐 경찰 내사든 뭐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 울산시 말고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네네. 그래요? 혹시 그럼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누구를 그 당선시키기나 또는 네. 낙선시키는 운동은 사전 선거 운동 일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선거 때는 앞으로 8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거가 끝나고 해서도 충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도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근데 지금 뭐 해야죠. 인물난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언론의 과정 보도입니까, 의원님?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아마 서울시장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뭐 꼭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이른바 네네.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그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우리가 8분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예. 또 곧 나머지 부분들도 상당수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도 네. 지금 마지막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홍문표 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한 2명 정도까지 압축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네네. 발표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서울시장. 발표 시기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가능한 빠르면 4월 초나 뭐 중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뭐 옛날에 보면은 그 백조가 호수에 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백조가 호수에 조용히 떠 있지만은 네.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아. 저희들의 형국이 바로 그런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처음에 인터뷰했던 내용 그 질문과 관련해서 마무리 삼아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홍보본부장이시니까 네네네.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는 어떤 당의 존재와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그러니까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홍보본부장으로서 당의 셀링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필 포인트가 뭐라고 그리고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희 어떤 경쟁 포인트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경쟁 네, 포인트. 홍보본부장으로서 당의 이거가 그러니까 포인트로 삼아서 국민에게 전달돼야 된다. 어떤 걸까요, 그게? 저는 이 선거라는 것은 네. 선거 그 구도가 한 50%를 차지하고 네. 인물이 한 30%를 차지하고 예. 정책이 한 2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각 이 세 파트에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희들은 구도라든지 또 인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네. 정책에 대한 다양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더 쉽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채택하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고 그게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간판으로서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도 어떤 당의 어떤 셀링 내지 뭐 어필 이런 데 상당히 그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시는 거고요, 의원님.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저희들도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그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 전반적으로 뭐 엊그제 이야기된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표하는 날 네.
비서실장실 압수수색하고 동생분 부분에 그것도 했고, 네. 또 다른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후보를 거의 상당수 공을 들여서 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가서 어렵다는 쪽으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게 이런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그 며칠 전에 무산됐던 서울시장 후보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들입니다. 아, 다른 케이스, 공개가 안 된 다른 케이스인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출마까지 거의 얘기가 다 됐는데, 이 단계에서 그런 무슨 뭐 경찰 내사든 뭐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 울산시 말고.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네. 네네. 그래요? 혹시 그럼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누구를 당선시키기나 또는 낙선시키는 운동은 사전 선거운동 일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선거 때는 앞으로 8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해서도 충분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도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죠. 근데 지금 해야죠. 뭐 인물란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언론의 과정 보도입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서울시장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뭐 꼭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이른바 영남권을 제외하고는 그 후보 인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미 우리가 8분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 또 곧 나머지 부분들도 상당수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도 네. 지금 마지막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뭐 한 2명 정도까지 압축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발표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서울시장. 발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가능한 빠르면 4월 초나 중에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옛날에 보면은 백조가 호수에 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백조가 호수에 조용히 떠 있지만은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저희들의 형국이 바로 그런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내 막말 문제로 또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친박을 바퀴벌레에 비유했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요구하는 중진들을 향해서 연탄가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이에 반발한 중진들이 오늘 이른바 구당 간담회를 열어서 홍준표 대표에게 4가지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잠시 짚어보겠는데요. 언론에 의해서 이 친홍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네. 저는 친홍 인사는 아닙니다. 당의 홍보본부장이지. 네네. 홍 대표의 어떤 그런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분류에 따르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군요,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 인터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네. 아무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 말씀드리고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당내 일부 중진들이 서울시장 후보에 앞장서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 없으면 출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제기가 되니까 홍준표 대표가 21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우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지금 언론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싸우는 부분 또 안 좋은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집중 부각해서 저희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실제로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이 지금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골이 깊지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을 드리면서 아 그래요? 예,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그런 하나의 조직입니다. 물론이죠. 예. 네, 누구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 이런 표현도 하나 될 수 있고요. 네네. 옛날에 보면 민주당 지금 여당도
계파 이런 갈등에 의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지적들이 좋게 소화돼서 당의 활력으로 그러는 것이 우리 당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이 그 판단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형태 그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이슈 메이커가 어느 정도의 당의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긍정도의 효과가 있다. 다만 다만 지지율 결집이라든지 당 지지세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지방선거 이슈 전점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실 구사할 생각이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게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내느냐 얼마나 부정적 효과를 내느냐는 좀 더 지켜보고 또 저희들도 그걸 그 대표께 충분히 건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공천심사 면접 때문에 그 나왔던 박종희 전 의원 이분이 그 기자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최대의 리스크는 홍준표 대표 본인이다. 이렇게 공격하신 거 그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간판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에 더 마이너스다 이런 그 취지의 주장인데요. 지금 의원님의 그 홍보본부장으로서의 판단과는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공천 관련해서 그 시도지사 공천 관련해서는 중앙공관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7개 시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지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8개는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서비용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정창수 광원시장 후보, 박경국 충북 후보, 김방원 제주 후보, 박성효 대전 후보의 경우는 이번에 전부 그 시도지사 후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후보들 간의 여론조사를 한번 시켜보니까 10% 이상 차이가 압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확정시켜서 경선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 기울어진 운동량에서 여러 가지 그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거 운동을 하라. 빨리 예비 활동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종희 후보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뭐 더 이상 굉장히 지지도가 엄청나게 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의 해석은 박종희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 거는 공천심사 내지 평가, 경쟁력 평가에서 워낙 낮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게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간담회를 가졌던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에게 그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정상화해라.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라. 그 다음에 대표의 언행을 좀 자제해라. 마지막으로 인재 영입에 전력을 투구하라. 이렇게 4가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요. 최고위원회 정상화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최고위원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현안회의 중심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고위를 일주일에 1번씩 열고 꼭 비공개 위주로 이제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최고위원회는 정상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다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단해서 많은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지율 제고 문제는 지지율 제고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2% 올리는데 이것은 옛날 과거 야당을 봐더라도 1년씩 걸리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간단히 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뭐 이게 정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완전히 다양한 대책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세 번째 대표의 은행 자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인재 영입 전력 투구에 대한 문제는 사실 대표도 굉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좀 불리하다 보니까 이 후보되는 꾼들이 유리하다면 서로 달라질 텐데 불리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 어떤 답변을 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순간에 여당의 여러 가지 어떤 내사라든지 또 압수수색 내사 경찰의 내사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관련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어떤 공포 정치에 위축돼가지고 네. 상당히 어떤 마지막에 가서 꼬리를 내리는 의원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하다 보니까 예. 인재 영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주장이신데 네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히 반발할 수 있는 주장이시거든요. 혹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환원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종편을 비롯해서 방송에서 이 중진들 네네. 모임에서 이제 오갔던 이야기를 그 영상으로 다 틀어줬는데요. 이걸 보면 네네. 그 중진들이 뭐 연탄가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연탄가스에 비유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네네. 뭐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냐, 에프킬라에 죽냐, 뭐 이런 역까지 뭐 하는 게 이제 영상으로 다 보도가 됐거든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 내용이 깊은 건 아니다. 의원님은 이렇게 좀 보고 네네. 계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당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데 네. 일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또 대표님이 강하게 이제 그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부각돼서 당이 마치 큰 내홍이 있는 것 같이 밖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좀 내용의 정도를 떠나서 네네.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제 연탄가스 이런 거에 비유하고 과거 이제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 내지 양아치 이런 이제 비유도 했는데요. 네네네. 이제 같은 당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모독적일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상이 뭐 몇 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홍준표 대표만큼 자유한국당의 이슈 메이커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면 언론이 거의 써주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돼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홍준표 대표도 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하여튼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을 직접 들으셨어요, 의원님?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제가 거의 회의에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약간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금 바로 홍보본부장이시고 그렇습니다. 당의 이미지 관리에 사실은 이 실무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총괄을 하지 않지만은 전체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슈메이커로서 일등하게 어떤 그 당의 노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는 거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